그다음에 더 이상은 도주하기 힘들겠다 싶어서 이게 부탄가스가 터져서 사체가 아예 없어지기를 바라고 거기다가 불을 지른 거래요. 근데 신체의 일부가 완전 심하게 훼손이 됐어요. 너무 심하게. 지금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되지? 28이요. 경찰 한다고 얘기 안 하십니까? 처음에는 아빠가 전용께 들어오고 힘든 걸 보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더니 잘 공부하고 있는데 걔는 뭘 해도 성실하게 일을 할 건데 지가 하고 싶은 걸 하게 그냥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죠. 네. 아버지 보고 배웠으니까 뭐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아드님 좋은 소식 있으면 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 또 어떤 사건 혹시 소개해 주실 건가요? 2015년 9월 11일 성동구 황학 사거리 교통사고 결국 살인 사건. 이것도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에게 명복을 빌면서 이 사건을 시작할까 합니다. 2015년 9월 11일에요. 오후 2시에 황학 사거리에서 가변 접촉 사고가 납니다. SUV 차량이 내리지 않고 바로 뺑소니를 치는 거예요. 그 뺑소니를 치면서 또 가면서 또 다른 차하고 또 접촉 사고 났어요. 근데 그때도 또 뺑소니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찰 차량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수색하고 이제 골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지 이제 뭐 여기저기 수색을 하는데 30분 후에 어느 빌라 그 3층의 그 주민이 밑에 주차장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불이야! 하고 차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차에가 SUV 차량인데 앞유리고 뒷유리고 반쯤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검은 연기가 바깥으로 위로 그냥 치솟고 있는 거예요. 빌라 주차장 한쪽 한켠에는 사무실로 쓰는 분이 있어요. 네. 그 주민이 그 소화기를 갖고 와서 거기다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층에 있는 주민이 내려와서 그 조수석 문 안 불이 나는데도 안으로 잠금 장치를 열고 안에를 본 거예요. 뒷문 보니까 분홍색 가방이 있네. 그 가방을 밖으로 이렇게 던져놨어요. 네네. 그래놓고 이제 그분도 불을 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민이 119 신고를 한 거예요. 네네. 현장에 이제 119 소방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추적하던 경찰 차량이 왔어요. 주민들이 초기 진화를 해갖고 소방대원들이 끄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서 잔불 처리를 하는 거야 물로. 네. 근데 SUV를 본 그 경찰은 아까 아까 그 뺑소니. 뺑소니 찬 차인데 야 이 새끼 봐라 뺑소니 새끼 차에 불을 지르고 도망간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는 이제 계속 잔불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박스 사이로 사람 신체의 일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 자세히 보니까 심하게 훼손된 사체가 발견된 거예요. 출동한 경찰관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저 시신이 있는 것 같다고. 그 출동한 경찰관 시신이요? 마네킹 아니야? 봤는데 진짜 시신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동경찰서 상호실에다가 보고를 해요. 그 성동경찰서 상호실은 지금 심하게 훼손된 사체가 차량 뒷트렁크에 있다. 이걸 이제 형사과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6개 팀의 형사들이 다 동원된 거예요. 그리고 청해 과학수사팀을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수사팀은 딱 현장 도착하자마자 사체 확인하고 이건 안 되겠다. 우리 과학수사팀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문 요원을 더 충원을 요청을 해요. 그다음에 차량 뒷트렁크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다가 시켜서 유압기 그리고 이제 절단을 하고 1차 감식을 외부를 하는 거예요. 본네트는 닫으면서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손잡이는 문 열면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초기에 그 주민들이 뿌렸던 소화기는 흰색 분말이란 말이에요. 네. 분말로 뿌렸어요. 그다음에 잔불 처리 소방관이 왔을 때 물로 뿌렸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지문 채취가요. 분말을 해서 검은 지문이 나오면 그걸 테이프를 딱 붙어서 떼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팀하고 이게 더 충원을 한 거예요. 지금 상태는 훼손이 됐는데
이 훼손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훼손 없이 정밀 분석해서 떼려고 과학수사팀이 총력을 다하는 거예요. 본넷에도 없고 손잡이도 없어요. 근데 뒤 트렁크에 정확한 지문이 하나 찍힌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떠야 돼요? 사광선이라고 있어요. 형광빛이 나오는 거. 네. 이 사광선 빛을 이렇게 옆으로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근접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문을 뜨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량 내부를 봤어요. 차량 내부를 봤는데 운전석 밑에 하고 그 뒷좌석 바닥에 라텍스 장갑이 있는 거예요. 장갑이 거기 왜 필요해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량 번호판이 있는 거예요. 2개가 새로 있는 거예요. 차량 번호판이. 그래서 그걸 다 거기서 DNA 시료 채취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운전석하고 조수석 사이에 여성용 지갑이 있는 거예요. 여성용 지갑을 떼서 보니까 35살의 정세희 씨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주민등록증, 정세희 씨 이름으로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정세희 씨라는 이름을 알려줘요. 바깥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 강력 형사들한테. 그다음에 핸들, 기어봉, 손잡이, 시트, 그다음에 요구르트병 여기에 대해서 DNA 시료 채취를 하는 거예요.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끝으로 이제 사체 감식을 했는데 무릎 꿇혀 있고 다리가 벌려 있고 천장을 바라고 누워 있어요. 여성이에요. 근데 신체의 일부가 완전 심하게 훼손이 됐어요. 너무 심하게. 그래서 이거를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술, 그다음에 혈흔, 그 DNA를 채취하고요. 지문을 이제 감식을 했어요. 지문을 떴어요. 그리고 이제 사체는 한양대학병원 그 안치실에 옮겼어요. 안치실에 옮겨서 보니까 사체의 전체에 7곳에 절창이 있어요. 그다음에 직접 사인으로 보는 거는 경부 절창이 있는 거예요. 목에 배인 상처죠. 예. 걷다는 얘기죠.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폭력 부분에서는 심하게 훼손돼서 성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안 돼요. 너무 훼손을 해서. 훼손됐다는 부위가 예. 아휴, 그러니까 되게 끔찍한 사건이네요. 예, 성폭력 부분 확인이 안 돼요. 이 감식이 모두 끝난 후에 형사들은 소유주 차적 조회를 했어요. 그래서 차적 조회를 하니까 그 신분증이 나왔던 정세희 씨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피해자가 정세희 씨가 아니냐 그랬더니 과학수사팀에서도 사체 지문 찍은 거하고 대조하니까 정세희 씨가 맞아요. 그 피해자가 정세희 씨인 걸 확인합니다. 예. 그래서 그 형사들은 그 빌라에 CCTV가 있는 거예요. 네. CCTV를 보니까 남자가 내려요. 내렸다가 올라타. 창문을 다 반쯤 열어. 근데 좀 있다가 왔다 갔다 하더니 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 새끼가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빌라 현관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현관에서 딱 이렇게 하고 있다가 불이 이제 검은 연기가 나는 걸 보고 잘 타는지를 보고 그때서야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통 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과학수사팀에 얘기했어요. 그 빌라 현관 유리를요 감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물론 주민의 지문이 다량이에요. 근데 만에 하나 거기서 용의자의 지문 쪽지문이라 나온다면 이게 중요한 증거의 단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걸 함부로 허투루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문을 따요. 그다음에 심지어 그 손잡이 있잖아요. 네. 이 손잡이도 떼서 갖고 가요. 그렇게 완전 정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정세 씨에 대한 통신 수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통화가 9월 9일 12시 10분경 네. 충남 아산에서가 마지막 통화인 거예요. 마지막 통화자가 그 37살 민성환 씨. 근데 전화 통화량으로 보니까 남자친구 같아요. 혹시 남자친구가 의심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민성환 씨에 대해서 통화 내역을 뽑아봤어요. 그리고 위치 기록을 확인해보고 그랬더니 이 불이 난 시점까지의 그 통화 위치 기록을 확인했는데 그 남자친구인 민성환 씨는 충남권에서 있었어요. 용의선상에서 이제 예. 아니라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형사과장, 강력계장 다 해서 보고 6개 팀을 불렀어요. 그래서 얘가 빌라를 타는 걸 보고 도주한 도주로 쪽으로
세 개 팀이 붙어서 이동 경로를 CCTV 다 깔아. 또 이제 CCTV 수사가 시작돼. 예. 그리고 한 개 팀은 얘가 여기 오기까지의 역추적 CCTV를 깔아. 지시를 한 거예요. 그렇게 명가를 받았던 형사들은 그 팀은 그쪽으로 무조건 파는 거예요. 네. 다른 거 없어요. 그거만 파라고 지시했으니까 그걸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학수사팀에서는 수거한 거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 통짜리 든 거에서도 쪽지문도 뜨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홍색 가방, 네. 분홍색 가방을 열어보니까 가족 사진이 있어요. 정세 씨의 가족 사진. 근데 거기에 또 편지가 있는 거야. 네. 이 편지를 열어보니까 2년 전이 2013년, 이게 15년이잖아요. 2013년에 남자친구가 한 편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귀는 민성환 씨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지문이 하나 확인되는 거예요. 지문이. 네. 근데 이 지문을 교제 중인 그 민성환 씨 지문인가 피해자의 지문인가 지문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민성환 씨 지문으로 떴는데 민성환 씨 지문이 아니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지문도 아니고 그래서 80년대생 먼저 그 나이 또래 네. 80년대생 지문을 대조 지문을 하는 거예요. 지문이 나왔으면 대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80년대생으로 해도 대조 지문 올렸는데 안 나와. 그래서 70년대 그리고 60년대생으로 대조 지문을 떴어요. 지문을 뜨니까 딱 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48살 김성권이로 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수사 되면은 강력팀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죄송한데 그 빌라에 들어간 그 동영상 우리한테 보내줄 수 있느냐? 왜요? 우리가 지문을 하나 뜬 게 있는데 동일 인물을 이제 확인하고 싶다. 네네. 그래서 보내요. 그래서 딱 비교 분석했어요. 운전면허 사진하고 김성권인 거예요. 네. 김성권이가 범인인 거예요. 불을 태운. 이야, 그러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가 상당히 이제 어떤 관계인지 상당히 이제 의심스럽죠. 네네. 이제 그래서 강력팀은 김성권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전과 조회를 했어요. 네. 전과가 몇 범인지 아세요? 전과 22범. 네. 완전 선수라는 새끼죠. 이 새끼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김성권 이 새끼가 8월 24일 날 일산 관내 대형 마트에서 여성을 혼자 운전한 여성을 납치하려다 실패를 했어. 그 여성이 도망가는 바람에. 그래서 신고가 접수돼 갖고 일산 경찰서 형사들하고 과학수사팀이 CCTV 분석해서 주차장 그 유리문 입구 손 만진 거 그거 해갖고 김성권이 인적 사항을 특정해갖고 그 일산 경찰서 형사들도 지금 현재 추적 수사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동 경찰서 형사들은 뭐지? 그러면 그때 도망간 피해자하고 이 정세희 씨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통화내역서도 보고 여러모로도 확인을 해봤는데 접점이 없어. 아무런 관계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왜 그러지? 근데 정세희 지갑에서 그 답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9월 9일 날 1시 50분에 충남 천안의 대형 마트에서 화장품을 카드로 결제한 게 확인된 거예요. 이걸 보자마자 이 새끼는 혼자 운전한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납치하려고 했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정세희 씨를 납치한 거구나.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은 야 빨리 천안 가봐. 그래서 성동경찰서 형사들이 천안을 가서 대형마트를 봤어요. CCTV를 봤어요. 근데 정세희 씨가 차 문을 열고 닫았어. 타고 닫았단 말이에요. 네. 닫은 다음에 갑자기 차가 흔들려. 그랬더니 와이퍼가 막 움직여. 그리고 나이트가 막 켜지고. 그게 한참을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2분 지났어요. 조용해. 그러니까는 정세희 씨가 완전히 제압이 당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새끼가 유유히 차를 끌고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 SUV에 정세희 씨를 납치하고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서울까지 온 거예요. 아니죠. 서울까지 온 게 아니죠.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예. 이게
그렇게까지 확인된 게 자 처음에 교통사고 났어요. 그 다음에 화재가 났어요. 네. 그리고 과학수사팀에서 지문 정밀 지문 감식하고 CCTV를 보고 피의자가 특정되고 그 피의자가 그 일산에서 범죄 저질렀지만 천안까지 가갖고 범행 정세희 씨를 납치한 것까지 확인했잖아요. 이게 단 하루 만에 확인한 거예요, 형사들이. 기가 막힌데요. 그러니까 이걸 역할을 분담해 갖고 쫙 해버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야. 예, 그게 단 하루 만에 확인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뭐예요? 이 새끼가 왜 그랬는지를 확인하려고 이제 잡아야 되는. 그 이제 일산 경찰서도 추적하고 있으니까 성동 경찰서 형사들도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 새끼 통화 내역서를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통화 내역서가 8월에 일산 경찰서에서 그 범행하기 전에 벌써 전원은 다 꺼져 있는 상태예요. 핸드폰도 안 되고 추적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통화 내역서에서 자주 통하던 지인이나 이런 사람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자주 통한 것도 없고 통화했던 사람들 해도 친한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 그 새끼하고. 거기다가 8월 달에 사건 접수했던 그 일산경찰서 형사들은 걔네 본적지인 경북 경주를 갔어요. 경주에 가갖고 가족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씨발 1년에 한 번 전화 올까 말까 되는 거야. 1년에 한 번. 그래서 이제 성동경찰서에서는 얘가 수감된 게 있잖아요. 전과 22범이니까 수감된 교도소를 상대로 접견자가 있는지 영치금 입금자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단 한 건도 없어. 이게 주변에 인간관계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관계가. 그래서 얘 주소가 서울 성동구 동작대로예요. 물론 범죄자고 지집에 오는 놈이 어디 있어요. 네. 그렇지만 단 1%라도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소지를 찾아간 거예요. 새벽 2시에 강력 형사들이 성동 형사들이 새벽 2시에 갔더니 단층자의 건물에 3세대가 사는 네. 집인데 그 새끼가 사는 방은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 한 개조는 거기다 잠복을 시키고 나머지 한 개조는 집주인하고 거기 세입자하고 이 사람들을 상대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2014년 9월에 이사를 와서 2015년 2월에 이사를 갔대요. 근데 이 새끼는 전출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등재만 돼 있을 실질적으로 살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주민들한테 뭘 좀 얻어보려고 같이 세입했던 사람 안녕하세요 하면 예 이 말도 안 한대요. 아주 애새끼가 차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마디 대화를 나눠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인간관계도 안 좋아. 좀 도대체 저 새끼를 어떻게 찾나. 답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차량 톨게이트 도대체 이 새끼가 언제 그 피해자 차량을 가지고 왔나. 9월 9일 날 그 범행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정세희 씨를 납치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새끼는 그 교통사고 난 날 9월 11일 새벽 4시에 서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이틀 동안. 예. 자, 이틀 동안 확인됐어요. 그래서 이제 4시에 여기 들어온 것도 확인됐고 그럼 이제 세 개 팀이 이동 방향으로 강력팀들한테 이동 추적을 했잖아요. 네. 그 이동 추적했던 형사들이 확인된 게 뭐냐면 이 새끼가 불을 지르고 상왕십리역에서 CCTV에 확인된 거는 택시를 타요. 택시를 타고 약 10분 거리에 있는 왕십리 민자역에서 내려요. 그 다음에 민자역에서 또 동선을 이제 흐리게 하려고 이 새끼가 다시 또 택시를 타요. 네. 다시 또 택시를 타서 대형마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대형마트 그 안에 있는 CCTV를 봤어요. 네. 그러니까는 거기에 그 보관함 있잖아요. 네. 이 보관함에서 가방을 꺼내요. 가방을 꺼내서 화장실로 들어가요.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범행 당시까지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네. 머리도 뒤로 올리고 백으로. 그랬는데
딱 나올 때는 티셔츠 차림에 머리는 내리고 안경을 끼고 오른쪽에는 청색 그 파일을 들고 딱 나오는 완전 변장해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요 CCTV를 들어갈 때 양복만 입고 있는 거 보고 양복 나오는 새끼만 이렇게 봐면 놓쳐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이 얘네 그러면서 변장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얘 그 마트를 나와서 추적한 게 한양대학교 쪽으로 가더래요. 근데 한양대학교 후문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용답동까지 갔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놓쳤어요. 이동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용답동에서 내린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데 형사들 제가 말씀은 간단히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를 현장까지 가는데 그 세 개 팀이 3일을 밤낮 확인한 게 이거예요. 확인한 게. 네. 그러니까 변장한 것까지 확인이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확인할 게 얘가 도주를 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피해자 정세희 씨 그 카드나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세희 씨가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 은행 20곳 그리고 카드사 11곳에다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갖고 정세희 씨 카드 사용 내역서를 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정세희 씨 납치된 이후에 카드 쓴 게 하나도 없어요. 돈 뺀 것도 없고. 그럼 이 새끼가 돈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카드를 사용하면은 그 카드 따라서 이게 추적해서 잡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야. 자, 이 새끼 그 주변에 지인도 없어. 친척하고도 연관도 안 돼. 카드 사용도 안 해. CCTV에서 이제 결국엔 놓쳤어. 그 만약에 이거를 계속 못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산에서 범행 실패했죠. 네. 그 맞바로 그 다음에 그 정세희 씨 피해 당했죠. 굉장히 영세 높은 범죄의 거예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또 혼자 운전하는 여성들 상대로 또 네네. 범행할 안 하는 보장이 없어요. 네네. 분명히 또 이어서 범행할 거란 네. 말이에요. 이게 보고가 되니까 수뇌부에서는 야 공개 수배 경찰청에서 지시가 내는 거예요. 공개 수배해라. 그래서 3일 만에 공개 수배를 합니다. 9월 14일 날 공개 수배를 하면서 운전면허 사진, 그 다음에 그 CCTV에서 양복 입었을 때 사진, 변장했을 때 마트에서 사진을 해갖고 그 전단지를 배포를 합니다. 신고 포상금 1,000만 원. 그러던 중에 그 제보가 하나 왔어요. 9월 11일 공 4시에 서울에 톨게이트에 들어온 다음에 12시에 금은방을 간 거예요. 얘가. 경찰수사 보니까 똑같이 생긴 놈이 와갖고 금목걸이 2개를 팔았대요. 그래서 48만 원을 현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CCTV를 그 금은방의 CCTV를 보니까 김성곤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김성곤이가 피해자 금목걸이 2개를 그 귀금속을 해서 현금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 카드로 뭐고 다 안 쓰고 그렇게 해서 현금화 시킨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잠적하면은 얘 못 잡아. 힘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죽으라 하고 이제 돌아다니고 검문검색하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9월 17일 날 오전 8시 30분 성동구 성수동에 동물병원에 40대의 평범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더니 개를 안락사 시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병원 원장이 아니 개도 없는데 무슨 안락사를 시켜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내가 개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안락사 약을 좀 나한테 파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안락사 약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그런 거예요. 개원하고 이런 사람 처음 봤거든. 그럼 이제 간호사한테 저기 저 다른 게 진료할 게 있으니까 진료실 가자. 한참 있는데 그 남자가 딱 들어오니 칼을 들이는 거예요. 야 씨발 안락사 약 갖고 오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뻥찐 거예요. 그리고 미용칸으로 바로 갔어요. 미용칸에 가서 112 신고를 한 거야. 네. 얼른. 그럼 순찰장이 가면은 운전자는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조수석은 주변을 살피고 가는데 이 조수석에 있는 경찰관이 잘 본 거야. 30m 전방에 몽타주 전단지하고 똑같이 생긴 놈이 걸어오는 거야. 저 새끼 잠깐만요. 김성군이랑 닮았다. 차 좀 세우시죠 그런 거야. 그래서 지나쳐서 차를 세웠어요. 경찰이 2명 간 거야. 근데 걔도 30m 전방에 차를 오는 걸 보고
주차된 차 사이로 쪼그리고 앉아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보는데 쪼그리고 앉아 있는 김성곤이하고 눈이 마주친 거야. 딱 잡으니까 이 새끼 돌아오면서 좀 잡아당긴 거예요. 너 김성곤이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뿌리치는데 양손을 잡은 거예요. 이쪽에서 왼손은 경찰관 한 사람이 오른쪽은 경찰관 한 분이 네. 잡았어요. 김성곤 맞잖아.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지갑이 보여. 그래서 한쪽 볼을 잡고 지갑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운전면허증이 김성곤인 거예요. 김성곤이 맞잖아. 그런데 이 새끼가 한쪽으로 잡고 있으니까 확 제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칼을 꺼내서 확 돌려버린 거예요. 순간에 오른쪽 놓친 경찰관이 뒤로 이렇게 싹 지나간 거예요. 그때 왼손을 잡고 있던 경찰관이 잡아당겼어 얘를. 네. 자세가 틀어져 버리잖아. 네. 그때 경찰관이 다시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칼 뺏고 막 하는데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새끼가. 경찰관 근데 무릎 분들- 누르고 막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시민 2명이 같이 도와준 거예요. 도와줘서 합세를 해서 수갑을 채워서 검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경찰이 수사해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네. 여기서 봐봐요. 3층에서 주민이 불이야하고 소리를 내고 자기 몸 사리지 않고 문 열고 분홍색 가방을 꺼냈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그 불에 탔으면 못 찾았죠. 시민이 찾을 수 있겠어요? 네. 못 찾아요. 네. 그리고 주민 2명이 이렇게 시민이 지나가는 시민이 그 잡는데 도와줘서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경찰에 도와준 시민들이 정말 고마운 거죠. 이거를 무시하면 우리 경찰만 한 게 아니라 주변의 시민들이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범인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불의를 보면 못 참지 않는 우리 네네네.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그런 데서 보이시는 거예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네네. 그때도. 아무튼 이 새끼를 잡았어요. 일산에서 여자를 납치하다 실패를 했어요. 그다음에 천안에서 정세 씨를 납치했단 말이에요. 홀로 운전하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서. 그렇다면 이 새끼 어떤 목적이냐는 얘기예요. 성폭행. 그렇게 보이죠. 네. 왜? 거기 이제 완전히 그 네네. 훼손. 잔인하게 했으니까. 돈은 가정에 묻어요. 네. 막말로 납치했으면 하도에서 돈 찾게 한다든가 어떻게든 돈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형사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 왜 납치한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그 식자재 배달을 했어요. 네. 식자재 배달을 했는데 5월 2일 날 저녁 8시 30분 영등포에서 26살 이대성 씨가 좌회전을 하는데 지도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단 말이에요. 김성권이가 운전을 똑바로 해야지 이 사람아 하면서 뭐라 한 거야. 네. 아저씨 여기는 원래 좌회전 차예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아저씨 속력을 내서 그런 거지. 이런 개새끼가 막 이런 거야. 아저씨 욕하지 말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싸움이 붙었네. 이 새끼 그럼 잡고 잡아당기고 막 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대성 씨는 폭력을 안 했어. 욕은 했어도. 네. 근데 자기가 분해 못 이겨서 일일이 누른 거야. 그래서 경찰이 출동한 거예요. 이대성 씨는 주변 목격자한테 제가 안 때린 거 아시죠? 예. 만약에 전화 오면은 그거 좀 증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어요. 네. 이대성 씨는. 그렇게 하고 지구대 가서도 화해를 시키려는데 아직 끝까지 법으로 가세요. 응? 나도 맞았다. 그래 버리니까. 그래서 형사과로 갔어요. 결국에 조사받고 검찰에서 약식 기소가 됐는데 김성권이는 벌금 50만 원이 나왔고 이대성이 벌금이 안 나온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기소유예는 이제 됐나 보죠. 그러니까 얘는 억울한 거야. 왜 씨발 나만 50만 원이 나와? 노래방 저 새끼는 왜 돈이 안 나오고? 네. 근데 노래방 사장이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네가 내 거 50만 원 내. 너 때문에 벌어진 거니까 50만 원을 내.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막 가시라고. 그러니까 또 찾아와. 아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가요 빨리. 그럼 옆에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야 동자가 참어. 저 양반 씨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면서 계속 보냈단 말이에요. 4번째 와갖고 진짜 안 줄 거야? 그런 거야. 아씨, 내가 왜 줘 당신 벌금을? 그건 내 방식대로 처리할게.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요 이 양반아. 그렇게 하고 가는데 6번째야. 6번째 와갖고 차를 타고 가려는데 차 앞을 막은 거야. 안 낼 거야? 아씨 빨리 비켜.
왜 그러는데 또 그러니까 나 당신 죽이러 왔어. 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대성 씨가 아저씨 왜 그래요? 그러면서 겁을 먹어야 되는데 알았으니까 빨리 비켜. 그런 거야. 겁을 안 먹고 그러니까 지도 당한 거예요. 네. 이런 씨발 겁을 안 먹네. 그리고 나 왔어요. 와서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대성 씨이 이 새끼를 죽이고 싶다는 막 생각이 막 끌어올리더라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데 저 새끼가 젊고 건장하니까 그 반면에 자기는 왜소하고 작으니까 어떻게 죽여야 될지를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저 새끼 노래방을 하니까 여성을 납치해서 마치 도우미로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만나서 장소를 유인해서 유인한 다음에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상식적으로 말해가 안 되죠. 근데 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선의 방법이래요. 그래서 얘는 그때부터 이대성을 죽이겠다는 생각에 식자재 배달 일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던 고시원도 나와버렸어. 그다음에 식칼 2자루를 사서 라텍스 장갑도 사, 철사끈도 뭐 범행 도구를 딱 해서 가방에 넣는 거예요. 이제는 그 홀로 운전하는 여성만 납치하면 돼라고 이제 범행 시작을 한 거예요. 납치를 할 때 차량을 타고 할 때 그때 같이 탄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잡아서 칼로 위협을 하고 이제 제압을 해서 조수석에 앉혀놓고 한쪽 손으로 칼을 들고 움직이면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오후 4시에 천안 조정동 저 국도에서 정세희 씨가 저 소변 마려워요. 좀 내려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국도인데 거기가 사람이 없는 데예요. 거기에서 딱 소변을 내린다고 해서 내려줬는데 같이 내렸죠. 갑자기 정세 씨가 뛰면서 강도야 사람 살려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뛰어가서 입 틀어막고 칼로 위협하면서 다시 데리고 들어가. 그러더니 조수석에 넣어놓고 얘는 이제 이대성이를 죽이려면 여성이 필요해서 이런 거니까 문을 닫고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조용히. 근데 계속 소리 지르니까 에이 씨발 아니야 하면서 양쪽으로 목을 조른 거예요. 계속 소리 지르니까. 근데 계속 졸아서 그때 살해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요. 사건 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가 평생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안 되지만 만에나 이럴 때는요. 납치한 범인도 이렇게 흥분된 상태란 말이에요. 네. 납치 당한 분이 여기에 더 흥분을 곁들여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 순순히 응한다는 식으로 가야 돼요. 물론 도망가려고 하는 모색은 해야 되죠. 네. 그렇지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사람 살려고 소리 지르고 가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 나는 당신의 지시에 따를게라는 거 순종하듯이 가면서 범행. 예를 들어 돈을 요구하면 돈은 주고 그러면서 더 슬기로운 사람은 뭐냐면 나 당신 안 볼게요. 만약에 경찰에 신고가 되는 거나 그렇게 되면은 당신 얼굴 안 보면 내가 얘기하는데 당신 얼굴 모른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 믿음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해다가 사람이 많을 때 많은 장소에 뛰어나서 사람 살려 했으면은 얘는 다시 못 잡고 네. 도망갔을 텐데 아무도 없는 데서 그렇게 해갖고 흥분해버리니까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김성수는 어떻게 했어요? 아 씨발 내가 괜히 또 흥분해서 이 여성을 죽였네 이런 생각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새끼는 거예요. 아 씨발 이것 때문에 이대성이 죽여야 되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네 씨발 이렇게 된 거예요. 열받을 뻔 했다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게 또라이 새끼라는 게 더 드러난 게 뭐냐면 얘는 메모지에다가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 죽이고 싶은 사람 화나게 했던 사람들을 이름을 적어놨어요. 거기에는 이대성이도 있고 옆에서 깐죽거리면서 얘기했던 지인들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과거에 체포했던 형사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한테 형량을 높이 때렸던 판사 이름도 있어요. 그게 총 28명이에요. 다 죽이고 싶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걔한테는 살생부인 거예요. 이 새끼가 자기만의 생각으로 빠져서 이렇게 범행 저지르고 내가 얘를 죽이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뭐 잘못이나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사체에 훼손을 하려고 라텍스 장갑을 꼈대. 그리고 사체를 막 훼손을 한 거야. 7군데 절창을 낸 거야. 그래서 목도 긋고 그 다음에 막 한 거예요. 너무 잔인하게 한 다음에 신체의 장기 일부분을 칼로 끊어서 강변에다 던졌어요. 그 정도라서 진짜 현장에서 이 성추행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차적 조례를 하니까 그 차량에 있었던 차량 번호가 울산에서 발송된 거거든요. 야, 너 울산은 왜 갔어?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거 죽이고 나서 신분증을 보니까 김해로 돼 있더래요. 주소가. 정세희 씨 주소가. 그래서 그래도 죽었는데 그 주소지 주변에도 묻어주는 게 예의 같다죠. 글로 갔다는 거예요. 그 개또라이 새끼가.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야, 죽일 때는 언제고 잔인하게 훼손할 때는 언제고 무슨 예의를 따라서 부산을 가. 그런데 부산을 가다가 검문 검색하는 데가 있어갖고 안 되겠다 돌려서 울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해자 차량이 수배 내렸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울산에서 차량 번호 2개를 뜯어다가 교체를 했다는 거예요. 또라이 새끼죠. 납치한 걸 누가 알아? 오히려 이 여성의 차가 납치한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차가 그냥 온전한 건데 네. 수배도 안 돼 있는데 차량 번호를 절취하면 차 번호판이 도난된 번호판으로 확인이 드러나는 건데 그걸 교체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트렁크에 이제 놓은 피해자한테 비닐을 갖다가 길거리에서 주워서 덮고 그다음에 박스도 노상에다 주워서 그 위를 덮고 이제 서울로 올라온 거라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12시쯤에 금은방에 가서 피해자 금목걸이 2개 팔고 그래서 현금화한 거래요. 12시에 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2시간 후인 종묘에서 쪽으로 가는데 의경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틀어서 황학 사거리 쪽으로 하다가 교통사고가 2번이 난 거예요. 그다음에 더 이상은 도주하기 힘들겠다 싶어서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해놓고 차량 번호를 다시 원상 복구해놓고 그 안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지 가방에서 평소에 갖고 다니는 지퍼 라이터 기름 있잖아요. 네. 기름 안에다 다 뿌렸대요. 다 뿌리고 정세희 씨 원래 차에 부탄가스가 3개가 있었대요. 그 부탄가스를 그 정세희 씨 누워 있는 얼굴 그 머리 부분, 옆구리 부분, 다리 부분에 사이사이 꽂아놨대요. 그리고 불 지르면은 이게 부탄가스가 터져서 사체가 아예 없어지기를 바라고 거기다가 불을 지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불 잘 타는지 빌라 안에서 보고 그다음에 나왔다는 거죠. 그랬다가 하남시에 이제 숨어서 있었대요. 하남시에 숨어서 있는데 야, 씨발 이대성을 죽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좋아. 그러면은 이대성을 죽이고 나도 자살을 하자. 근데 죽이는 방법에 얘를 독약을 먹이는 게 있는지 동물병원에 가갖고 안락사 약을 달라고 한 거래요. 근데 말을 안 듣더래. 그래서 칼로 위협을 하고 안락사 약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경찰에 잡힌 거죠. 이 얘기를 침착하게 다 얘기를 하는데 정세희 씨 사망하고 불 지르고 이런 모든 거는 범행이 합당하다. 왜? 이대성을 죽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합당하다. 피해자를 사망시킨 거에 대한 조금의 반성도 없어요. 다만 내가 이대성을 못 죽인 게 한이다. 이 원망이 복수심이 그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또라이 새끼들은 어떤 답이 없어요. 그죠? 뭐 할 말 없죠. 할 말 없어요. 이건 완전 개새끼죠. 아 참 개새끼면 안 되지. 왜? 개보다 못한 새끼니까. 왜? 난 이런 사이코패스하고 조사받으면 내가 돌아버릴 것 같은 거야. 만약에 내가 이걸 받았다? 와 나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러다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들고 씨 웃으면 소름 돋을 것 같아. 이런 애들한테는 순순히 위협적일 때 만약에 얘가 했다. 그럼 뭔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절대 상대방을 흥분시키지 마세요. 납치를 당했다면은 흥분시키지 말고 그대로
차라리 얼굴을 보질 마세요. 야, 나 봐봐. 그러면 경찰이 뭐 저기 하면은 형사님 얼굴 보면은 내가 말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얼굴 안 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이런 식이면 어이씨 납치 당해놓고도 참 나를 믿네. 성군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흥분됐던 범인도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마음이 가라앉으면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돈이 목적인지 성폭력이 목적인지 그걸 다 들어보면 돼요. 들어보면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섣불리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다가 그러면 완전히 이제 아, 이 사람 나를 믿는구나. 공감대를 형성해서 뭐 예를 들어서 휴게소라든가 화장실 갔다 오고 싶은데요. 그러면 화장실 갑시다. 만약에 안 믿게 되면은 졸음 쉼터 이런 화장실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공터에 데리고 가서 일부러 볼일을 보게 하지 휴게소는 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그때는 들어가라고 해요. 네. 예. 그럴 때 신고를 하고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탈출할 방법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좀 흥분시키지 않았으면 정세 씨도 억울한 사망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 아무튼 정세 씨가 그렇게 사망한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 성동경찰서 여기에 그 3일 밤낮 CCTV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과학수사팀에 뭐라도 하나 건지려고 했던 그룹 참여했던 과학수사팀 직원분들 너무 고맙고요. 특히나 여기에 시민들이 네. 결정적으로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면서 자, 이 새끼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나를 자신을 최고의 형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재판부에서는요. 1심에서 전자발찌 30년 부착 무기징역 떨어졌고요. 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났습니다. 난 차라리 무기징역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징역 300년 딱 때려버리고요. 광복절 뭐 저 1년 감축하면 이제 299년 남잖아요. 뒤져도 교도소 그 저기 있잖아요. 뼈가 삭을 때까지 교도소에 있다가 바깥에 그냥 뭐 하든가 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차라리 사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형 중지가 되는 이후에 걔네들 사형 재판 안 하잖아요. 네. 이런 놈들이 사형해야 돼요. 얘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대성 네. 저거 죽여야 된다고 갈 거 아니에요. 교화라고는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얘는 교화가 안 되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이거는. 솔직히 이거 읽을 때 시민 두 분이 도와줘도 딱 잡는다는 딱 얘기하는데 와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네. 정말. 진짜 대단하시고 시민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